같이 배우고 함께 부자 돼서 그런데 요즘 어째 같이 거지 되게 생겼나? 요번 거는 역대급일 거. 아 진짜 그 말씀이 맞네요. 물가가 이 상태에서 계속 못 잡으면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아 이거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구나. 그렇죠. 자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배우고 함께 부자 되는 미경 언니의 경제 과외 시간인데 같이 배우고 함께 부자 돼서 그런데 요즘 어째 같이 거지 되게 생겼나? 아 이게 진짜 같이 가난하게 생긴 이 어려운 상황. 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박정우 교수님 나오셨어요. 엄청 바쁘시죠? 뭐 물어보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요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네. 뭐 주가 얼마나 더 오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 얼마나 더 떨어지냐 이런 걸로 여쭤보시고 경제 안 좋다 여쭤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송구합니다. 예.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저도 지금 이제 58년째 살잖아요. 업앤다운 많아요. 특히 경제에 관련된 거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중간에서 파도를 타면서 사는 것 같은 네, 맞죠. 그런 네. 느낌인데 그래도 작년 파도 올해 파도는 크죠. 아, 쓰나미 격이야 막 맞아요. 후 갔다가 막 후 갔다가 막 이러니까. 더 안타까운 건 네. 아직 본격적인 쓰나미도 안 온 것 아, 같은 왜 이래 느낌마저도 또 있어서. 교수님 이게 네.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네.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알기 울지 말고 읽어요. 아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래 여기 읽어요 여기. 같이 배우고 함께 부자 되는 미경 언니의 경제과의 시간. 야, 그런데 교수님의 경제과외를 듣고 나면 오늘보다 여유로워지려면요, 위기에 대응하는 오늘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아하. 그래야 내일을 응원하면서 그렇지. 함께 부자 되는 거죠. 아, 오케이. 아, 뭔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이 오늘을 열어주셔서 정말 네. 다행이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저희가 그 물어볼 이야기는 네. 주식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진짜 실물 경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새 계속 보면 뭐 전기료가 뛴다. 그죠? 네. 이제는 이제 공공요금이 이 물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나 봐요. 네. 근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저성장이야. 이 진짜 이 중간에 낀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진짜 되게 심각한 고민이거든요. 네. 자 요즘에 나오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저성장, 그러니까 올라갈 건 싫은 건 다 올라가고 또 막 더 싫게 더 내려가 막. 이 상황에서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 특히 이제 우리 박정우 교수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시냐 바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경제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경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 세 손가락을 꼽아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진짜? 예, IMF 외환위기 이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저 그때 대학생이었죠. 예. 아, 죄송합니다 누님. 제가 뭘 경험한 것처럼 불어서. 대학생이면 그건 엄마 아빠가 겪고 쿠션 하나 먹고 그렇죠. 겪은 거라 맞아요. 예. 빡세진 않지. 빡치지 않죠. 예. 직접 겪어야 빡세. 저 맞아요. 그때 34살 빡셌지. 그때 아주 홀랑 아주 네. 집 다 해먹고 아주 그냥 내가. 아 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제 당대를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원래는 오일 쇼크 때죠. 예. 80년대 초반. 예. 80년대 초반. 그때는 어떻게 경험 안 하셨어요? 80년대 초반은 그때 부모가 겪었지. 저도 잘 못 겪었어요. 그때는. 저는 그때 학교 다닐 때라 네. 고등학생.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것 중에서 제일 역대급은 IMF였고 저도. 2008년도는 그때 그렇게 심하게 저는 못 느끼지 피부로는 못 느꼈던 네, 것 같아요. 네. 좀 어렵다 경제가 어렵긴 네. 했고. 근데 요번 건 정말 코로나 다 같이 겪은 이후에 네. 지금 다 같이 또 엄청난 고물가의 저성장을 겪고 있어서 요번 거는 역대급일 거. 아 진짜 그 말씀이 맞네요. 네. 역대급이겠네요. 예. 저도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하고 겪으니까 피부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 네. 그리고 아까 네. 서두부터 죄송한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시작되는 단계일 것 같은 느낌이 많아서 그게 더 걱정이 많은 거죠. 예. 얼마나 갈까요? 이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갈 것 같고요. 내년 연말쯤에 물가가 잡히기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를 잡는 방법은 네.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고금리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다른 걸로 못 잡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꼭 해야 될 일, 네. 다른 것도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케이. 네. 일단 금리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건을 우리 김미원 선생님께 팔려고 해요. 그럼 대가로 저는 돈을 받겠죠. 그렇죠. 결국 이 물건의 값어치는 돈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빨리 올려버리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물가를 잡는다는 거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돈의 가치를 올려놔야 되는데 야, 내가 만 원짜리 하나로 요즘은 이것저것 다 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의 가치, 그게 바로 이자율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일단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 있어.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죽고 물가가 올라가도 죽고 둘 다 죽어. 둘 다 죽어. 그러면은 물가가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 못 잡으면?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얘기를 좀 드릴까요? 물가를 만약에 정부가 이제 못 잡는구나.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중남미 국가들이잖아요. 정부가 이제 뭘 못해요. 네. 오케이. 물가가 안 잡히는 거잖아요. 안 잡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국민들의 가치 판단이 먼 미래를 본 대비 같은 건 아무도 안 해요. 오늘만을 살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동안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계속 저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종잣돈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200%, 500% 올라요. 그럼 이 돈의 가치가 뭐죠? 뚝 떨어지죠, 완전. 뚝 떨어져. 이제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사 먹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무엇을 위해서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저축했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거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그걸 경험하면 그래도 내가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구나 이러고 말 텐데 중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10년 단위로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고물가가. 네. 그러니 국민들 중에서 누구도 먼 미래를 보고 저축 안 해요. 그러겠네. 네. 저축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월급 주는 체계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오늘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써 제끼는 거지. 맞아요. 그 저축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 월급 체계도 바뀐 게 이번 달에 일한 것에 대해서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으면 그 한 달 동안 물가가 오르잖아요. 환장한다. 그러니까 주급으로 바뀌었어요. 월급 무슨 월급을 줘? 이번 주 일한 거 이번 주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각하네. 국가 전체적으로 꿈이 사라지는 거네. 미래가 사라지고.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래서 안 되는구나. 물가가 그래서 오르는 게. 저희 같은 이제 경제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리고 중앙은행 장들이 네. 일단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거기에 바들바들 떠는 이유가 이 문화가 바뀌고 나서 문화를 바꾸는 정책 제도 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는 꼭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국민들의 돈에 대한 어떤 감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돈을 쓰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구나. 네. 물가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네. 네. 우리는 그 정도로 세게 물가가 안 올라봐 갖고 잘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랬던 나라를 봤더니 어휴 큰일 나네. 물가 꼭 잡아야 되는 거네. 이렇게 미국 되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미국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네. 우리보다? 네. 미국이 더 심각해요. 어때요? 어떤 물가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미국?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아는 뭐 기름값 얘기해 볼까요? 네, 기름값. 얼마나 우리나라 올랐어요? 기름값 요즘 뭐 경유 휘발유 할 거 없이 2,000원 숫자 보잖아요. 우리가 네. 리터당. 미국이 지금 리터당 2,000원이에요. 미국 기름값 싸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통상적으로 절반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네. 맞아요. 미국은. 네, 우리나라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거의. 미국은 기름이 우리보다 더 중요해요. 걔네는 차 없으면 어디 맞아.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 맞아요. 멀어서. 그래서 항상 기름값이 우리보다 한 반 털 됐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기름값을 인식하는 건 자신의 생활을 맞아. 지금 해야 그거 되니까. 완전 생계에 연결돼 있지. 네, 그런데 그게 2,000원까지 우리랑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 미국 사람들 어떻게? 걔네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먼슬리 페이먼트잖아.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요즘 인기가 없는 이유가 너 어떡할 거야 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럼 바이든도 골치 아프시겠네. 네. 이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서민의 어떤 정서를 가장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 사는데 힘드니까. 그 진짜 삶에 낙이 없다 이런 표현이 딱 맞죠. 뭐 일반적인 많은 서민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네. 세금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 나가는 돈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거 통신료 네. 이거 나가죠. 집에 또 케이블 TV 조금은 또 해야 되니까 인터넷 연결해야 되니까 그것도 나가죠. 이거 다 띄고 나면 먹는 거 빼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되는데 그걸로 한 푼 두 푼 그냥 뭐 투자도 해보고 또는 주말에 모처럼 기분도 내보는 게 그게 우리 삶의 재미인데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는 거니 아, 그럼 사람들이 화나겠다. 화나는 거죠. 네. 진짜 또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고강도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었을 때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앵거 범죄, 화가 나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장바구니 물가인데 네.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계란값, 무슨 밀가루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밀가루 그냥 생필품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네. 곡물, 농축산물 뭐 이런 가격이 이게 내년에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어때요? 저한테 자꾸 나쁜 악영을 자꾸 아니, 그런 거 얘기하시려고 온 거니까 그냥 사실대로 다 털어요. 할 수 없지 뭐. 뭐 먹거리는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요 사실 석유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산유국들한테 잘 설득해서 야 좀 더 캐. 그럼 다음 달부터 더 캘 수 있어요. 근데 먹거리는 야 밀가루 많이 올랐어. 쌀 많이 올랐어. 다음 달 더 많이 캐. 안 되잖아요.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건 또 다르네.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가 물가가 오른 건 사실 작년에 수확한 걸 바탕으로 물가가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올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곡창지대 두 곳,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파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맞아. 네. 그럼 내년엔 진짜 그러니까요. 올해 파종도 못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밀을 생산을 했는데 유통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죠. 쳐. 네. 근데 지금 아예 파종 자체를 못했어. 그렇죠. 내년 더 걱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이 곡물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상 기후 현상이 올해 더 심각해요. 인도는 세계 3대 밀 생산 국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폭염이 막 어마어마하질 않나, 가뭄이 어마어마하질 않나, 이래가지고 밀의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75%, 70% 수준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 가격 비싸지면 우리가 생산한 밀을 우리는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 안 합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인도가 네. 그래서 이게 참 자기 나라 자급자족 이라도 하겠다. 네. 수출 안 하겠다. 예. 그럼 그걸 수출해서 받아가서 뭐 라면도 만들고 밀로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본 거의 다잖아요. 네. 난리가 나겠네. 난리가 나는 거죠. 내년에 그게 엄청 뛰겠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에 양적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온 고금리에서 온 고물가라고 생각했는데 물가가 좀 더 피지컬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 네. 작물이 나오지 않는다, 수출을 막았다라는 이유가 고물가에 또 밑에 저변에 또 깔려 있는 또 깔리는 거죠. 이유네. 네. 아, 몇 가지 이유가 합쳐 있구나. 네. 또 석유랑 그 곡물 약간 비교를 하나 해드리면 네네네. 아, 전 세계 석유를 예를 들어서 9천만 배럴을 생산하면 네. 그 9천만 배럴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산유국들이 기름 캐는 건 내가 쓰려는 게 아니라 수출하려는 거예요. 맞아. 예. 네. 그러니 산유국들은 캐서 돈 벌려고 캐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장사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석유 수출 금지한다든가 이런 일은 좀처럼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금방 캘 수도 있고, 야 구멍 뚫어 지금 빨리 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곡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전 세계 5개 국가가 전 세계 곡물 생산의 75%를 다 해요. 일부 국가가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데,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5개 국가가 생산한 것 중에서 수출하는 비중은 단 2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곡물을 재배하는 거는 석유처럼 수출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쓰려고 재배를 하는데 대규모 경작을 하다 보니 조금 남았네? 야, 수출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후 현상까지 있고 그 대부분 남은 거 수출하던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 5개 중에 3군데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 야, 이거 진짜 심각해진 거죠. 아니 이건 우리가 수년 전부터
그렇게 떨고 있었던 일인 거죠. 기후 변화에 의한 이 먹거리에 대한 안보, 네, 맞아요. 식량 안보. 식량 안보 이 문제가 벌써 대두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책에서 읽을 때 2050을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기후 변화를 얘기하면 네. 조금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정책을 정하면 그리고 아직 좀 남았다 그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코앞에 와 있었던 거죠, 벌써.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심각하네. 이거 물가 문제가 아니고 먹는 거로 오니까 확 와닿죠. 완전 네. 정신이 번쩍 나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석유도 문제예요. 네, 석유도 문제가 돼요. 석유도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게 다잖아요. 사실 우리 이런 거 다 이거 다 석유, 석유죠. 이거 다 석유잖아요. 네. 이거 몽땅 다 석유잖아. 에너지니까. 네. 지금 이게 무슨 뭐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기, 가스 네. 이거 기초 가정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잖아요. 이거 네.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지금 인상됐잖아요. 지금 예, 이미 이건 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이게 참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건 전방위적인 물가를 또 올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고민을 좀 많이 했긴 했는데 올리긴 올렸네요, 결국. 예. 근데 고물가를 잡는다면서 왜 이걸 올렸어요? 제가 뭐 특정 뭐 정당이나 정치를 뭐 그건 아니고 그냥 고민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상승하는 게 했을 텐데 요 근래에 이제 팍 뛴 거 그렇죠. 말고 그 상승할 때 도대체 이 물가는 어느 것 때문에 오른 거야라는 기여도를 다 분석을 저희는 해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터진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었던 2년 동안 네. 그때는 어떤 결정을 정부에서 했냐면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정부에서 공공요금까지 올려야겠냐. 코로나 때. 그래서 그때는 안 올리고 누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제발 저희 요금 더 받게 해주세요 했던 게 한전, 가스공사 뭐 이런 곳들이에요. 왜?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이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 다 올랐는데 요금을 못 올린다고 하니 오해만 사는 거죠. 공기업의 방망경영, 적자누적. 아 또 그렇게 하면 또 적자누적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네, 그렇죠. 우리도 적자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 물론 뭐 방망경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금은 제대로 받게 해주시면서 좀 지적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수년간 네. 누적됐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도 제가 선거 앞두고 선거 직전에 공공요금을 팍 올리는 나라는 못 봤어요. 없지. 예, 어느 나라도. 역시나 이번에도 대선 지방선거 지나고 올리려나 했는데 역시 그동안 안 올렸던 걸 이번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년치가 반영된 건데 그럼 왕창 올렸어도 되는데 그냥 물가 상황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한 것 같더라. 요 정도입니다. 예. 그럼 전기, 가스 요금 기본 인프라 우리가 이제 삶의 인프라가 깔릴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기, 가스, 그다음에 먹는 거, 뭐 기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은 밀도 있고 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계란 같은 거 있고 그냥 생필품들이 일단은 다 올랐으니까 그걸 한 몇 퍼센트로 서민들은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 10% 그 정도는 오른 거예요. 지금 올린 거예요? 우리 지금 올린 서민들의 거는 그 체감이요. 물가는 뭐 5, 6%는 기본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주 사는 품목들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일단 식용유 같은 경우는 우리 크게 사는 사람은 이런 철제 통으로 사잖아요. 네. 그거는 작년 대비 2배 올랐어요. What?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분식하시는 분들, 분식점 운영하거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눈물이 나는 게 작년 대비 결국 2배 올랐어요. 그래서 식당 음식 가격이 조금씩 많이 올랐구나. 예. 우리 여기 홍대 근처도 많이 올랐지 요새. 한 1,000원, 2,000원씩 다 올랐어. 결국 못 견디니까 올리신 못 거죠. 견디는 거지. 뭐 가스도 많이 들 거고 예. 전기요금도 많이 들 거고 기본 식자재 값이 다 올라가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봐요. 이런 물가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 5, 6% 올랐지. 또 환장하는 건 고금리. 고금리. 우리가 대부분 가계 대출 같은 거 어느 정도 있잖아. 네. 근데 그 대출 고금리가 올랐지. 그러니까 네. 서민이 느끼는 강도는 더 센 거죠. 강도는 고금리에 고물가에 두 개가 겹쳐서 예. 오는 거네.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왜 집안이 가게 우리 살림해봐서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줄일 것도 없어요. 맞아요. 예. 이미 다 팍팍하게 사시잖아요, 다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 물이라도 한 모금 더 마시고 있어요. 아까 일단 주변 환경부터 일단 다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랬어. 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고물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또 하나는 이 고환율도 미국의 환율이 우리나라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1,300원 네, 1,400원에 이제 육박했죠. 육박했어요. 예, 이것도 뭔 문제가 되느냐? 환율이 오르는 건 다시 고물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 기름값이 올랐는데 그 기름을 사올 달러가 또 비싸졌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로 이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두 배가 오른 거네. 두 배가 오르는 거죠. 한 번 또 한 번 충격에 또 한 번 또 있는 또 한 번 충격에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환율이 1,300원이나 그 300원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상징적이잖아요. 그걸 1,200 얼마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동안 이런 걸 막 구두 개입이라고 해요.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든 잡을 거다. 정부가 환율을 오르는 건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다. 이 구두 개입을 정말 고강도로 했는데 결국 1,300원 언저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 잡을 방법이 없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예, 쉽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일단 물가를 잡는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나요? 미국에서는 중국에 부여했던 관세를 없애겠다, 낮추겠다 이걸 시작했어요. 물건의 가격에는 그 세금이 이것저것 그렇지. 붙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미국 역시도 중국에서 많은 물건을 수입해다 쓰는데 그 관세만 줄여줘도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렇지. 물가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중앙은행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관세를 낮춰서 서민들이 좀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청자들도 우리 김미경 TV 애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야, 그럼 우리나라도 좀 관세를 좀 낮춰. 그렇지. 우리 저기 자꾸 금리만 올려서 우리 못 살게 굴지만 말고 맞아. 이럴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지.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들이 자랑한 게 슬로건이 하나 뭐 있는지 아세요? 뭐요? 전 세계 경제 지도가 제일 넓은 나라 한국.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 경제 지도가 넓어요? 경제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 한국. 무슨 얘기냐? 정말 별의별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했어요. 이 FTA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네, 뭐다? 네. 관세 없이 너랑 나랑 거래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낮출 관세가 없어. 이미 다 썼구나 그때. 이미 지금 적용한 우리가 해외 농산물들 여기 관세 없고요. 예. 그냥 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낮출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가에서 쓸 카드가 별로 없는 거네. 없어요. 별로 없어요.